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이셸 울새는 여러 세대가 함께 무리지어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울새가 무리지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주어는 울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죠. 자연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울새가 사는 지역에는 끈적거리는 씨앗을 맺는 새잡이 나무가 있어요. 씨앗을 맺는 건 새잡이 나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니까 니은도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새들의 생태를 관찰한 거는 연구자들이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은 사회 문화 현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자연현상, 디귿은 사문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당위 규범을 따른다. 자, 당위 규범을 따르는 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디귿이 되겠고요. 확률의 원리가 적용하는 것도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하죠.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그리고 당위 규범이 아니라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요. 자연현상은.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몰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의 경우에는요. 탈가치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사문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자연현상도 사회, 문화, 현상도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을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둘 다 인과관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자연현상에 비해서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자연현상이 더 명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A, B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고용 여부, 고용 형태 등을 묻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을 해서 200명에게 응답을 하게 한 다음에 연령대별로 비교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한 교사의 조언을 보니까 위와 같은 주제에 대한 표본 조사의 경우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땡땡 모드 및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선택한 A. 이 A가 뭐예요? 질문지를 제작하는 게 A잖아요. 따라서 A는 질문지법이 되겠고요. 그것보다는 B를 활용해서 통계청 자료 등 이미 발표된 공식적 자료를 수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라고 했어요. 이미 발표된, 즉 다시 말하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바로 문헌 연구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 B를 찾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1번을 보시면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는데 일상생활을 직접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참여관찰법에 해당이 되는 선지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제시하기 용이한다.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 질문을 바꿀 수 있고 형식도 바꿀 수 있는 거는 면접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을 보시면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문헌 연구법이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도 문헌 연구법이 많이 활용되는 편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 것은 B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B는 A에 비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5번을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질문지법이 훨씬 더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성질환을 지니게 되면 자아관념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만성질환자에게 타인이 보이는 반응과 타인이 보일 것으로 상상되는 반응에 기초하여 나타나고요. 따라서 만성질환자의 일상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환자와 주변 사람들이 질병과 환자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 제시된 거 보면 상호작용을 중시하고요. 보시면 반응을 예상하고 그 부여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 달리 말하면 어떤 반응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주어진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반응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해당하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개인들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사회 규범의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기득권층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을 만들었다라고 보던 입장은 갈등론에 해당이 되는 선지죠. 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것도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이거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성향을 지닌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계급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갈등은 필연적이면서도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바로 갈등론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